아, 무릎에 테이핑 지금 몇 줄을 맨 거야? 하나, 둘, 셋. 와, 부상투는 장난 아니네요. 아, 근데 무릎이 무릎에 계속 아이싱되고 아직 이제 어린데 고마워요. 아닙니다. 목소리가 가시네요. 네, 응원한다고. 혹시 저 위에서 보셨어요? 네? 저 이렇게 뜨는 거 보셨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3위 7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침묵을 깼습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조금 전에 새롭게 사진 몇 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얘기는 대한 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 저 보이시는 인물 잘 아시죠? 김택균, 이번 협회 대표팀 감독 자체 진상조사위를 열고 오늘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일부 언론에 저렇게 사진이 포착됐고, 보시는 그대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를 진두지휘하고 조련했던 김택균 감독의 모습, 여러 질문을 듣고 김학균 감독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새로운 자막, 새로운 얘기는 이렇고요. 그러면 조금 전 있었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금메달을 따자마자 협회를 비판했던 안세영 선수가 일주일여의 침묵을 깨고요. 본인 SNS에 6장 분량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배드민턴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들지만 나섰다. 배드민턴 협회와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닌 진솔한 대화를 원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문제를 회피하기보단 협회가 회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귀를 기울이셨다는 아쉬움이 있고 더 이상 배드민턴 협회가 외면하지 말고 행동하길 바란다는 글을 한 6장 분량의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다 읽어보셨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SNS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도 역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부터 일관적인 입장을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안세영 선수가 말했던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선수 생활에 전념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귀 기울여 주셨더라면 그런 어른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안세영 선수가 제 문제를 귀 기울여주는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하자고 말해주는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세영 선수의 오늘 SNS의 핵심은 낡고 오래된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이제 행동해 주십시오라는 호소거든요.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호소. 네, 근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안세영 선수가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귀를 닫고 있다는 건 안세영 선수가 SNS를 쓰는 과정, 그 중간의 물밑에서도 협회가 어떤 차원의 조치가 아직까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협회가 지금까지 안세영 선수와 관련해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오늘 진상조사위도 문체부의 말에 따르면 저것은 잘못된 거지만 저 잘못된 진상조사위도 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상조사위를 열고 그 이전에 안세영 선수를 향해서 10쪽짜리 A4 용지 10쪽짜리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노력 이전에 안세영 선수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안세영 선수와 대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이번에도 SNS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대화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있었고 노력이 이어져 왔다면 안세영 선수가 저런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협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안세영 선수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규정, 그러니까 국가대표에 만 27세까지 국가대표를 해야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조항과 그리고 개인 후원 부분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부분을 풀어달라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협회는 그걸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걸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면 협회가 더 이상 외면 말고 행동하길,
그리고 그걸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뭐 7가지, 올 2월에 7가지의 요구사항도 협회를 통해서 안세영 선수 측이 전달했지만 그게 잘 반영이 안 됐고 앞에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안세영 선수 말 중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게 허주현 변호사님. 배드민턴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들지만 나섰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사실은 안세영 선수 입장문 중에서 가장 와닿았습니다. 배드민턴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무섭게 밀려들지만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 상황 같아서 얘기를 하면서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 안세영 선수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세영 선수 입장문은 저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하자라고 일단 손을 내밀고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각을 세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처음에도 안세영 선수는 호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같은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을 환영을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들의 목소리에 대한 소통이 되는지 선수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협회와 선수가 소통이 되지 않고 선수의 실질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반영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걸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면서 이때까지 느끼고 참고 참아오면서 훈련을 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이렇게 간다는 것은 본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배드민턴 대표팀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그다지 도움이 되는 방향 같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걸고 지금 이 상황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 대화의 장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대화로 풀릴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도 저는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일주일여 만에 안세영 선수가 추가로 SNS에 장문의 글을 쓴 셈이기 때문에 그 전에 중간 과정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혹은 28년 전 본인에 앞서 안세영 선수에서 금메달을 땄던 방수현 해설위원들이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이런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는 그 주위에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정말 감독 코치들도 뭐 다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한 거고 그리고 또 밑에 후보 선수들이 그만큼 스파링 파트너를 해줬단 말이에요. 협회에서 우리 안세영 선수가 유망주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협회에서 지원이 가서 지금까지의 안세영 선수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각 연맹마다 스폰서십이 있기 때문에 그 스폰서십은 저희가 이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우리 이용대 선수나 많은 국제적인 선수들의 기량을 있는 선수를 배출을 해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배 선수들은 불평불만 없었고 아니 안세영 선수가 혼자만 잘해서 세계 랭킹 1위가 됐냐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했었고 저 발언 자체들도 여러 논란을 확대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따지고 봤을 때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안세영 선수가 SNS에 침묵을 깨고 여러 호소문을 오는 그 시점에 사실 물론 회의 시간, 장소 전면 비공개됐지만 진상조사위 비공개를 열어서 아까 김학군 감독 그 사진에 잠깐 나왔지만 여러 의견도 있고 본인 의견도 얘기했을 텐데 이종훈 평론가님 왜 협회 이 진상조사에 대해서 문체부가 규정 위반,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까? 일단 이번 진상조사위 구성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회를 통해서 꾸려진 그 진상조사위가 아니에요. 예.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회장의 지시만 가지고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진상조사위를 꾸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안세영 선수와 충돌하고 있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대한배드민턴협회잖아요. 예.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문제를 협회가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협회만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그리고 그보다 더 상급 단체인 문체부도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이 진상조사위를 열어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라면서 미리 가장 빠르게 결론을 낸다? 그러면 나중에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뭐랄까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는 빠져나갈 구실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진상조사위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절차 위반도 우려하고 있고 지금 그런 악용의 소지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 정도네요. 안세영 선수가 저렇게 글 썼고 시스템 바꿔달라. 나 배드민턴 못할 생각 두렵지만 CCBB 가리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운동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건데 여기 보면 안세영 선수는 불참했고 추후 면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추후 면담도 불확실한 거잖아요.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이 조사에 꾸리는 주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심지어 배드민턴 협회는 그 문제 논란의 핵심인데 네. 자체 진상조회를 한다고 이게 잘 될지 이런저런의 이제 그 걱정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국가대표 지도자들을 우선 면담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자, 안세영 선수가 말했던 불합리한 시스템 그리고 대표팀 내 선수들과의 관계들 그리고 위계 질서 문제 이런 것들이 안세영 선수와 안세영 선수 부모가 지난 2월에 협회 관계자들과 대표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개선 안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대표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우선 면담 대상으로 나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럼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없죠. 그리고 협회 진상조사위 같은 경우도 진상조사를 한다는데 지금 어떤 내용들을 진상조사하냐라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과 안세영 선수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과연 들여다볼 것인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협회는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문제없다. 안세영 선수가 잘못 알고 있다. 반박하고 또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지금 진상조사위는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CCBB를 가리는 도구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